비가 오는 날이면 아파트 현관 입구 우산꽂이에는 늘 같은 우산 하나가 꽂혀 있었다. 검은색, 손잡이가 조금 벗겨진 오래된 우산.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고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저 비 오는 날이면 사라졌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산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우산을 기억했다. 급하게 외출하다 우산을 깜빡한 날 괜히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존재였다.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산을 들고 나섰고 비를 피한 뒤엔 말없이 다시 꽂아두었다. 아무런 인사도 감사 인사도 필요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저녁 우산꽂이는 텅 비어 있었다. 검은 우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잠시 서서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다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그날만 그런 거겠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다음 날도 비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지만 우산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늘 있던 것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비를 맞는 것보다 그 우산이 없다는 사실이 더 신경 쓰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 우산이 단순히 비를 막아주던 물건이 아니었다는 걸. 비 오는 날마다 누군가의 약속처럼 그 자리에 있었음을.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 왜 그 우산이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그 우산의 주인은 같은 동에 사는 할아버지였다. 아파트에서 오래 산 사람들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현관 근처에 서 있던 사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그저 우산꽂이 옆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익숙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 대신 우산 없는 이웃이 보이면 말없이 한 발짝 다가가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 쓰고 가세요. 그리고 꼭 덧붙였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친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괜히 민폐가 될까 망설였고 몇 번은 그냥 비를 맞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억지로 권하지도 서운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아두었다. 우산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 비에 젖었다가 말랐고 손잡이는 점점 더 달아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흔적을 고치지 않았다. 마치 우산이 새 것처럼 남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거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우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산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다리듯. 아무도 몰랐다. 그 반복된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비 오는 날마다 지키고 싶은 약속이었다는 것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창가로 갔다. 날씨 예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습기가 먼저 무릎에 와 닿았고 그 다음에야 빗소리가 들렸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다. 우산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산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날도 하필이면 그런 날이었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그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약속 장소로 향하지 못했다. 다음에 보자는 말 한마디가 그날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이후로 비가 오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그날 누군가에게 우산 하나만 있었더라면 약속은 지켜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는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준비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이웃들은 그 사연을 알지 못했다. 그저 친절한 할아버지로만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우산은 친절이 아니었다. 비를 핑계로 미뤄지지 않게 하려는 아주 늦은 다짐이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우산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날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약속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마가 길어지자 아파트 현관 풍경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우산꽂이를 먼저 확인하는데 익숙해졌고 검은 우산이 보이면 안심하듯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비가 와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잠깐 늦었겠지. 그날은 몸이 안 좋았을지도 모른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 계속 이어되는데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산은 여전히 꽂혀 있었지만 그 옆은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우산보다 먼저 사람의 부재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도 없었고 현관 근처에 익숙하게 들리던 느린 발소리도 사라졌다. 마치 우산만 남겨두고 사람이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간 것도 그 무렵이었다. 며칠째 현관문 앞에 신문이 쌓여 있었고 비 오는 날마다 켜지던 집 안불도 계속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우산은 여전히 아래에 있었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또 한 번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무심코 우산꽂이를 바라봤다. 검은 우산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걸 보고도 아무도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그 우산이 더 이상 빌려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파트 현관은 처음으로 조용히 젖어들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우산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마지막 흔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게시판 한쪽에 붙은 짧은 안내문이었다. 이번 세대 안내. 이름만 적혀 있었고 이유는 없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쳤지만 몇몇은 그 이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우산꽂이 옆에 서 있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렸다. 퇴근길에 우산이 없던 한 이웃이 잠시 망설이다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쓰고 다시 놓아두면 되겠지.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이상했다. 우산을 건네주던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온 그는 우산을 말리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젖은 천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손잡이에 다른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우산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보다 항상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걸. 그는 결국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었다. 다음 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우산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게 됐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우산은 돌아갈 자리를 잃었다. 아파트 현관에 우산꽂이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보며 괜히 마음이 젖어드는 걸 느꼈다. 그 우산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킬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곳엔 그 소리가 닿지 않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얕았고 손은 이불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부를 묻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비는 오나?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산은 있겠네. 직원은 그제야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자신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 오늘 비를 맞을 누군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사람, 그 한 사람의 하루였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산 말씀인가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비 오는 날엔 사람들이 덜 밀었으면 해서요.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사실은 고백에 가까웠다. 비를 핑계로 돌아서지 않게, 약속을 내일로 넘기지 않게, 그저 한 번은 더 가보게 만들고 싶었다는 마음. 우산은 그에게 비를 막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우산을 못 챙겼네요. 그 말은 자책처럼 들렸고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병실 밖으로 나오며 직원은 생각했다. 그 우산은 비 오는 날의 친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끝내 지키고 싶었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는 현관에 세워둔 검은 우산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 들었다. 돌려놓을 기회는 있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산 손잡이에 남은 다른 자국이 손바닥에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날따라 비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는 몇 번이나 우산을 접었다 폈다. 괜히 더 젖히면 안 될 것 같았고, 괜히 더 말리면 흔적이 사라질 것 같았다.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정확히 설명할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우산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우산을 침대 옆에 세웠다. 말릴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우산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시선이 우산에 닿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비 맞았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갔군요. 그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우산이 누군가를 대신해 약속을 끝까지 밀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를 정리했다. 그가 병실을 나설 때 우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약속이 하나 지켜진 느낌이 들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파트 현관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 젖은 바닥은 말라 있었고 우산꽂이는 비어 있었다. 늘 같은 자리에 꽂혀 있던 검은 우산이 사라진 뒤로 그 공간은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 자리를 한 번씩 바라보고 지나갔다.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늘 거기 있었다는 기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작은 안내문이 하나 더 붙었다. 장례 일정 안내. 이름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비 오는 날마다 현관에 서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제야 하나의 장면으로 이어졌다. 우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비 예보가 다시 떴다. 사람들은 각자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잠시 멈추던 습관은 사라졌지만
대신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산이 없는 이웃을 보면 괜히 말을 걸게 됐다. 같이 쓰실래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무도 그 우산을 대신 놓지 않았다. 비어있는 자리를 그대로 두었다. 그 자리는 물건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 기억을 남겨두기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마다 지켜지던 약속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은 우산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움직이게 했던 마음은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을 뿐이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그 약속은 지금도 조용히 지켜지고 있다. 다음 사연도 여러분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